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롤러코스터를 보여주고 있는 증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초조함도 고조되기 시작했다는 평가입니다. 혼조세로 마감한 증시는 장 초반 강세를 보이던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가 일부 다시 상승 반전하는 등 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고 우리가 그러한 수준에 있지 않다면 가까울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시장의 주요 변수는 상호 관세 발표입니다. 첫 번째 관문이죠. 4월 2일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기자회견 예정이고요. 관세 발표 즉시 발효될 예정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의 보편 관세 가능성도 보도했지만 25%나 20%나 관세 적용은 매한가지겠죠. 시장의 충격은 어떻게든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일에는 파월 연준 의장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번 주는 정말 큰 변동성을 예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살펴보니까요, 시장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일정 부분 선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고, 관세 내용이 예상보다 온건하면 주가 반등, 즉 안도 랠리 가능성도 보인다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 따라 불안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바클레이스는 시장 무역 리스크 과소평가 가능성도 경고했네요. 혼란한 장 속에서도 EV 섹터주는 힘을 내주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끝이 났는데요. 테슬라는 분기 차량 인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상승 작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판매량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2.53불로 정규장을 마치면서 애프터 장에서는 1.98% 상승한 루시드입니다. 일본봉은 장 초반 8% 넘게 상승 여력도 보여주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 누르는 모습이었는데요. 2.6불을 터치하자마자 절대로 2.5불을 넘겨줄 수 없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주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루시드가 생산량과 판매량 발표를 한다면 무조건 좋은 시나리오로 작용될 것입니다. 그것이 북미에서 3월달 판매량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912대의 에어세단을 판매했고 30대의 그래비티 판매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2월 달보다는 그래비티 판매량이 저조한 모습이지만 지난 영상에서 4월 중순부터 리뷰 등이 나올 것이고 4월 말부터는 고객들에게 다시 딜리버리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2분기 판매량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물량은 빠져 있다는 게 키포인트가 될 것인데요. 현재 1분기 북미 판매량만 2,412대가 되었고 거기에 더해서 중동 물량까지 합치면 3,000대 가까이 판매량이 늘었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그래비티 딜리버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정도 수치는 정말 큰 의미가 있고요. 현재 루시드로 고객들이 넘어오고 있다는 것에 신빙성이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마디로 2025년 1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것이죠. 지속적인 판매량 상승과 더불어 분기별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아직 2만 대 생산으로는 부족하다는 시장의 평가이고요. 너네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의문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산량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투어링 모델이 크게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량 생산이라는 문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합니다. 이것만 보여준다면 주가 상승은 에어세단보다 더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죠. 여기서 한 가지 더, 현재 그럴 일은 희박하지만 PIF에서 전략 변화로 지분 일부를 매도할 가능성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루시드는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 중 하나로 하방 압력이 인위적으로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것이 3월 31일자로 공매도 비중이 60%가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와 같은 내용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현재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것이 상방이지 하방은 아니어야 합니다. 2022년부터 목표치에 분명히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초창기 예약 판매가 제가 알기로는 3만 대 정도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자재 문제로 인한 생산성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딜리버리가 상당히 미루어졌고 이것을 놓치지 않고 테슬라가 가격 할인을 하면서 그 수요를 거의 다 뺏어왔죠. 일단은 계획은 틀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부터 그래비티와 미드 사이즈까지는 잘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2만 대 생산, 이것은 분명히 2025년에는 지켜주면서 2026년에 더 큰 볼륨을 보여주어야 많은 분들이 물려있을 그곳을 다 지나가서 최고점이라는 주가를 갱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루시드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네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루시드는 12년 동안 회사를 이끌었던 창립자인 CEO 피터 롤린슨이 2025년 2월 갑작스럽게 사임하면서 현재는 임시 CEO의 체계에 있죠. 롤린스는 기술 자문 역할로 이동했지만 경영 공백에 대한 시장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특히 지금은 새 SUV 모델 그래비티가 막 출시되고 미드 사이즈 SUV 어스 출시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경험 있는 산업 전문가를 조속히 CEO로 선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만약 EV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인물이 대표직을 맡는다면 투자자 신뢰의 하락과 추가 하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루시드는 과거 CEO였던 롤린슨이 2025년까지 연간 50만 대 생산이 가능하다고 장밋빛 전망을 내놨었지만 실제로는 2025년 생산량이 약 2만 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시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루시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비현실적인 목표 대신 달성 가능한 실적을 제시하고요. 단계별 성장 로드맵을 명확히 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핵심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대 주주인 PIF로 전체 지분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죠. 2022년에는 10만 대 규모의 장기 차량 주문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입니다. 현재 카운팅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덕분에 자금 유동성에는 여유가 있지만 이처럼 한 국가에서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장기적인 경영 독립성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취약할 수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다른 글로벌 투자자들의 유입을 유도하고요. 자체 수익 구조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루시드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겠죠. 네 번째로는 주식 희석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상장 이후 지속적인 자금 조달과 스톡 옵션 지급으로 인해 유통 주식 수가 87%나 증가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전체 매출의 35%를 주식 기반 보상, 스톡 옵션에 사용했을 정도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계속 희석되며 주가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스톡 옵션을 줄이고요. GAAP 기준 손실을 꾸준히 줄여가며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단기적인 기관들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기업 실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더플로우를 보시면 라지 스케일에서 3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요.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도 매수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개인들은 다시 팔고 있고 공매도는 누르고 기관 점유율은 다시 늘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단기 실적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EO 리더십의 공백, 과거 신뢰 붕괴, 자금 조달 구조 문제 등으로 인해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다고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루시드는 다시 한번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비티 출시, 어스 개발, 그리고 체질 개선은 그 시작점일 뿐입니다. 루시드가 약속을 지키는 기업으로 거듭난다면 오늘의 저평가는 내일의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일 수 있지만 변화의 조짐은 이미 시작되었고요. 루시드의 다음 챕터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그 이야기를 지켜볼 가치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